자,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지금 시간에는 복리가 어떤 건지 그 의미와 자본에 일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식의 가장 고수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돈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이죠. 자,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첫 번째, 투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를 반드시 지켜라. 워렌 버핏의 1년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워렌 버핏의 1년 수익률은 연 20에서 25% 정도 수익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얼마 되진 않네요. 하지만 이게 무서운 건 매년 수익이라는 것이고 그 수익이 복리로 30년간 그렇게 세계 부자 리스트 중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자, 제가 투자한 종목 중에 100%의 수익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익이 10%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한테는 얼마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바로 20%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를 갔다 30%를 갔다 그럼 저는 60%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면서 경이로움을 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세계적인 물리학자답게 우주의 블랙홀 현상이나 시간을 거슬러가는 시간여행과 같은 심오한 주제가 아닌 바로 복리를 두고 말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리의 위력을 가리켜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맨해튼은 세계 금융계 중심자이자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가 있어서 더욱 유명합니다. 그래서 맨해튼은 지구촌 땅값 중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하죠. 자, 이 맨해튼의 유래와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맨해튼은 본래 인디언 말로 돌섬이라고 합니다. 돌섬. 1626년 네덜란드 본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살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 주인 인디언들과 계약을 통해 맨해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자기 나라 수도 이름을 딴 뉴 암스테르담을 세웁니다. 자, 그 이후에도 도시를 차지하게 된 영국 찰스 왕은 도시의 이름을 그의 동생 뉴요크 공의 이름을 붙여서 뉴욕이라 부릅니다. 자, 맨해튼을 사는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맨해튼 1626년 당시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언에게 맨해튼을 통째로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은 단돈 60길드입니다. 달러로는 2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안되겠죠. 2,500원? 자, 그것도 현금이 아닌 장신구와 구슬로 대신했었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인디언들이 멍청한 짓을 했구나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리의 세계에서는 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월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템플턴은 인디언들의 땅값으로 받은 물건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연리 8%의 복리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맨해튼을 2번을 사고 짜투리 돈으로 LA까지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4달러에 매년 이자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는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로 계산한다면 380년이 지난 2006년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원금 24달러는 약 12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2016년이죠. 2016년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자, 하지만 원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이제 달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8%일 때는 9,771달러, 10%일 때는 9,952달러 이제 불과합니다. 이처럼 복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달리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러한 복리의 마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저축이나 안전한 주식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리는 적은 돈으로 장기간 저축하는 우리 같은 서민이나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자, 복리의 속도를 잴 수 있는 70여 법칙이 있는데
이 복리의 힘과 관련해서 기억해 둘 만한 이제 법칙입니다. 자, 71을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은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 4%의 복리라면은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71을 4로 나눈 18년이 걸리지만 금리가 2배인 8%의 복리라면은 절반인 9년이 되는 것이죠. 자, 금리가 높아진 덕분인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가진 우리가 10만 원을 5년 후에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매년 몇 프로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71을 5로 나누게 되면 14.4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년 14.4%의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해야만 5년 후에 20만 원을 손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복리는 이처럼 말도 안 되게 무서운 법칙이고 실행이 되고 인내만 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복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럼 우리가 내 자본금 100배의 수익을 내려면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률로 몇 년의 시간이 있어야지 가능할까? 50%의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만약에 낼 수 있다, 내가. 그렇다면은 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얼마나 돼야지 10배를 벌 수 있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천만 원이 10배, 5억이 되려면은 연 50%의 수익률로 약 5.5년 정도가 걸립니다. 5천만 원으로 5억을 만드는데 5.5년. 자, 그 5억을 가지고 또 10배를 불리려면은 몇 년이 걸립니까? 똑같죠? 5.5년. 50억이 되는 것이죠. 결국 5천만 원이 50억이 되려면은 11년 정도의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100배 작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단한 거죠. 하루 단타 100만 원으로 뭐 3%씩 한 달에서 1억을 모으겠다,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취지는 좋죠. 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땅 같은 거는 한번 사면은 몇 년씩 묵혀두고, 빌딩도 사면은 몇 년씩 묵혀두는데 왜 주식은 샀다 팔았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뭐 좀 쉽게 보이나? 자, 주식은 그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그 회사. 주식 부자는 대부분 주식을 사서 그냥 푹 묵혀둔 사람들이죠. 주식으로 망했다는 케이스가 보면은 전업을 이제 전환을 했다거나 단타 치면서 돈을 벌었다가 크게 떠들고 자랑시키고 다니다가 그렇게 막 신나게 재미 보다가 망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자산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투자해서 오랜 기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왜 자본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예? 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 쓰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거죠. 쓰기 위해서.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노동력을 상실을 하게 되죠. 조금씩. 그러니까 경제적인 걱정 없이 노후에 살려면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 메리츠 자산운용 조얼리 대표가 말하는 주식은 노후를 위해서니까 주식을 사고 팔 이유가 없다. 은퇴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사 모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식은 두면 둘수록 수익이 커지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한진해운도 망했는데요. 당연하죠. 자, 그런 것들은 나의 실수, 잘못된 종목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마음먹고 나쁜 짓을 했거나 또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거나입니다. 자, 그 외에는 주식을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매매를 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팝니다. 장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근데 장투의 대부분이 회사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진정한 장투가 아니라 물려서 장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휴, 한숨 나오죠. 주식을 사고 모으는 건 맞는데 그건 정말 노후만을 위해서이고, 노후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융통성 있게 스윙 장투를 적절하게 섞어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2015년 대한민국 히트 상품 중 10개 중에 하나가 바로 메리츠 코리아 펀드였습니다. 그만큼 히트를 쳤다는 거죠. 예전만 해도 단타 위주였던 증권사들이 현재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김봉수 슈퍼개미 카이스트 교수죠. 김봉수 교수가 왜 주식을 시작한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왜냐면은
애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해서 미국에서 학업을 해주려고 하니까 본인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후부터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0억 단위,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는 방법도 안전우선, 안전하면서 가장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투자 방법은 낚싯대를 순차적으로 여러 개 던져서 먼저 튀어는 고기를 낚는 방법으로서 올리고 나면 또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던지고 그런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생각지 않고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노후에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편히 살까? 라는 것도 꼭 한 번씩 염두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자녀가 몇 명 있다고 해서 용돈을 받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국민연금은 엉망이고 고갈되어 가고 있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노인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노후 대비를 안 하면 정말 노후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지금 모은 돈이 없거나 있어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자본에게 일을 시키고 불려 나가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복리의 위대함과 자본에게 왜 일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주식의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